안녕하세요. 홍그리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장 밑에서 있을 때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에너지를 비축해야 멀리 뛴다. 용수철을 봐라. 가장 납작해지는 순간 가장 멀리 튀어오른다. 우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위로처럼 들리고 희망처럼 들리죠. 누군가에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 말들을 현실 사회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가장 밑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잘 될 사람들은 이미 잘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가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훨씬 앞서가 있기도 하고 어쩌면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격차를 벌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에너지를 아무리 비축해도 그걸 써먹을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막상 기회가 와도 긴장해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렀다가 튀어오르긴 하지만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 저는 딱 50%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이건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린 누군가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유효한 사실이자 위로입니다. 나이가 아직 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옵니다. 마라톤에서 초반에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절대 우승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하잖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준비하고 있다면 전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따뜻한 위로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거든요. 기성세대의 대표적인 말 다들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상대가 힘들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결국엔 그래도 우리 때가 더 힘들었어 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 기회는 온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우린 이걸 흔히 노력이라고 이렇게 기성세대를 비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성세대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더 힘들다라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땠는지에 사실 큰 관심도 없어요. 청년들이 정말로 말하고 듣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 세대는 그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훈육하려 들고 설득하려 들고 비교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쌓이고 그 갈등이 결국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우리가 100% 인정한들 지금 청년의 힘듦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요즘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지원하는 한 회사의 자기소개서 문항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본인의 행동과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지 않으시나요? 문장은 지나치게 길고 무엇을 강조해서 써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너무 불편하지만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요구하는 거는 뭘까요? 꾸며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경험도 크게 부풀리고 협업을 과장하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장문시험이죠. 장문시험.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전과 다른 접근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걸 시도한 이유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접근 방식은 비범해야 하고 결과는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5개, 6개를 써야만 마침내 비로소 한 회사의 지원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경쟁률은 보통 100대 1을 훨씬 넘어요. 10명 뽑으면 자기소개서 서류까지 포함하면 진짜 거의 한 5천 명이 지원한 거예요. 결국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공직 실업률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대니까요. 자, 그렇다고 중년 세대가 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회사에서 치이고 자영업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야 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학원비 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도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누구의 삶이 더 힘든지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통은 상대적이고 각자의 하루는 모두 버티는 시간입니다. SNS에는 1초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올라오고 그걸 이기기엔 우리 일상이 너무나 소박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밑에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용수철처럼 높이 튀어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에너지를 비축했는데 굳이 멀리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해낸 거거든요. 진짜로. 그걸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현업에서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